자, 이제 우리 수업은 7주차 첫날에, 이제 6주차 둘째 날이고, 7주차로 넘어가면서 2대 이상의 컴퓨터를 묶을 거예요. 오늘 2대 이상을 묶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방법은 다양해. 수업에서 얘기하는 것인 도커머신을 설명합니다. 도커머신, 공식 사이트에서 삭제된 기능이에요. 공식 사이트에서 삭제되면 안 쓰느냐. 글쎄, MySQL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마리아DB 만들고 하는 세상인데 뭐가 문제야? 응? 거기다 뭐 루비 온 레일 이런 거는 저자가 더 이상 이거는 안 쓰면 좋겠어요 하고 내려놓은 거였는데 열심히 잘 쓰고 있는 세상이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세상에 나오면 결국은 본인이 열심히 만들었지만 커뮤니티가 구축이 되면 본인하고는 상관없는 위치로 가요. 도커머신 공식 사이트에서 삭제된, deprecated 돼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기능인데 수업에서 엄연히 설명합니다. 도커머신이 무엇인지 설명을 할 거고 왜 아직도 2024, 2025 네이버 블로그만 뒤져봐도 여전히 도커머신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는지를 설명할 건데 개발을 하면서 결국 우리는 숙명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2대 이상의 컴퓨터를 놓고 걔네들을 실제로 로지컬 하게나로 묶은 후 그들 위에서 필요한 컨테이너를 띄우는 작업을 하게 돼요. 이거를 성공을 못하면 절름발이지 뭐. 그냥 본인 컴퓨터에서 컨테이너 이미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실행해 본 거지. 어디 가서 정말로 본인이 2대 이상의 컴퓨터를 논리적으로 묶어서 해보셨습니까? 해서 주저 그렇지는 않아요. 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 수업의 7주차부터 뒤에 있는 내용은 어디 가서 본인이 들었다고만 얘기해야지 해봤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거예요. 2대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게 별일 아닌데 심지어 취미생활로 이런저런 운영체제 설치하고 연결해 본 사람이라 그러면 뭐 대학교 1, 2학년이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인데 요즘 문제점은 본인의 컴퓨터를 직접 포맷해서 운영체제를 처음부터 설치해 본 사람들조차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네. 어제 저기 협상의 기술 봤나? 드라마. 협상의 기술이라는 드라마가 어제 최종회였는데 노트북을 훔쳐왔어. 그 안에 있는 이제 범죄 데이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노트북을 훔쳐다 놓고 이제 고민하는 거야. 로그인 패스워드가 걸려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이제 예상되는 장면. 갑자기 누구를 데려왔는데 막 패스워드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아 이거 막 깨지고 막 로그인이 되고 야 대단하다 뭐 이럴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어? 응? 프로그래머 해커가 나타나면은 키보드로 연락에 타이핑하는데 그거 저기 그 뒤져보면 오픈소스 중에 해킹 방송용 화면 생성 프로그램이 있어.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해커들을 위해서 화면에 이렇게 띄우는 거야. 실제로 그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는 거. 근데 그게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얘기하던데 영화 속에서나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버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디스크를 빼. 그래가지고 이미 부팅되어 있는 컴퓨터에 부속으로 연결해. 전제 조건. 암호화를 하지 않은 디스크는 다른 컴퓨터에 추가적인 디스크로 연결 시 폴더가 보여요,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야, 뭐, 실감나네. 그래서 매킨토시 쓰는 사람들은 본인의 디스크 또 암호화하라고 하잖아. 기본적으로 속도도 안 느려지니까. 다시 돌아가서 2대 이상의 물리적인 컴퓨터는 고사하고 한 대의 컴퓨터에다가 로우 포맷 한 다음에 운영체제 설치하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2대 이상의 컴퓨터를 실제로 뭐 더 나아가면 리눅스 운영체제를 네이티브 머신에 설치해 보신 적이 있어요도 물어봐야 될 정도의 세상이 됐는데 도커 머신은 이러한 와중에 2대 이상의 컴퓨터를 가지고 도커를 수행시키기 위하여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툴이에요. 그래서 도커머신은 1차 설명할 거고 도커머신에 실패하면 노가다를 띄는 거야.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 있고 이미 말 많이 한 것처럼 싱글 머신에서 도커를 돌렸어요. 이 얘기는 뭐야?
6주차 첫날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뭐 레포트도 뭐 60명 중에 52명은 잘 제출했으니 그 정도의 인원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라이팅하고 빌드하고 업로드하고 푸시, 다운로드하고 풀, 실행하고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개수 늘리고 하는 정도는 이제 하는 거지. 그렇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니까 다음 단계 2대 이상의 컴퓨터를 묻고 그 위에서 원하는 개수만큼의 컨테이너를 실행시켜야겠죠. 따라서 우리는 복수의 컴퓨터를 다루는 행위를 반드시 이 수업에서 해야 돼요. 그렇다면 도커머신이라는 무엇인가? 운영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고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방금 얘기했었던 2대 이상의 컴퓨터를 확보해서 그거를 로지컬하게 묶으려고 했더니 누구나 하는 그 작업이 있어요. 뭘 하겠어? 컴퓨터 한 대를 확보한다, 내 옆에 놓는다. 통상 이런 경우에 써보니까 유선줄로 유무선 공유기나 네트워크 장치에 연결한다, 운영체제를 설치한다, 설치된 운영체제 위에 필요한 툴을 설치한다, 그 위에 도커 데스크탑, 아니, 도커 데몬을 설치한다, 그리고 뭐, 이쪽 컴퓨터 타이핑하다, 새로 설치한 컴퓨터 타이핑하다, 힘들잖아. 새로 만든 도커 데몬에 원격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뭘 했다고? 컴퓨터를 확보한다. 물리적인 컴퓨터를 확보한다. 운영체제를 설치한다. 필요한 도구를 설치한다. 도커 데몬을 설치한다. 원격 접속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컨피그레이션다. 5가지예요. 5가지. 5가지. 노가다를 띄는 거야, 정말로. 노가다를. 다시 돌아와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킥보드 타고 돌아다니면서 끙끙내고 박스 풀어가지고 물건 꽂고 빼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거를 직접 해보는 행위를 하는 게 결국은 내가 옆에 두고 컴퓨터를 이렇게 확보하는 거죠. 그런데 운영하기 위해서야 물리적인 컴퓨터를 갖다 놓고 하는 행위를 전부 다 해야 되지만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그게 꼭 물리적인 컴퓨터일 필요는 없잖아. 여기에 생각을 가진 수많은 도커 컨테이너 개발자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도커 머신이라는 툴을 만들었어요. 이 도커 머신이라는 툴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앞서 교수님이 천천히 얘기했던 거를 순서적으로 다시 했을 때 물리적인 컴퓨터가 아니고 이 도커머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첫째, 버철 호스트를 생성해요. 버철 머신이야. 둘째로, 이 위에다가 잡다구리한 것들을 쌓아 올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국은 도커 엔진을 쌓아 올리니 중간에 잡다구리한 게 뭐야? 운영체제 올라가고 풀 설치하고 도커 엔진까지 올린 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기에다가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으로 원격 접속까지 하게 하는 5가지 기능을 명령어 하나로 끝내버릴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도커머신이에요. 다시 도커머신을 실행시키면 5가지 작업을 한 번에 해줘. 버철머신을 생성한 후 그 위에 운영체제를 올리고 필요한 도구를 쌓은 다음에 도커 엔진, 도커 데몬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고 원격 접속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걸 한 방에 해치워요. 이 버철 머신이라고 부르는 거 로컬한 컴퓨터 위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 위에 얘기했던 걸 할 수 있고 원격 내가 지금 개발을 하는데 이 컴퓨터 안에서 지지고 볶을 게 아니고 추가적인 장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곳에다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 편하지. 편안히 잘 설치해서 쓸 수 있으면 굿뉴스, 실패하면 5가지를 직접 하는 거야. 5가지를 직접. 버철 머신을 설치하고 실행하고 운영체제를 쌓고 도구를 올리며 도커 엔진 도커 매번을 설치하고 원격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직접 해야 되는 거지. 한번 물어볼까? 나는 SSH가 뭔지 알며 서버에 SSH를 컨피규어 했고, 나우 클라이언트에서 내가 설치했고 컨피규레이션한 SSH 서버에 직접 접속해 보았다. 손 들어봐. 이렇게 들어봐. 하나, 둘, 셋, 손 내리고. 네 명이구나. 네 명이잖아. 60명 중에. 60명 중에 10%가 안 되네. 10%가 안 돼. 응, 그치. 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설치할 이 도커 머신, 다시 얘기하지만 앞쪽에 얘기했었던 그런 일들을 해주니, 그거를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호스트가 결국은 버추얼 머신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결국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커 클라이언트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니, 운영체제에 올라타고 도커 엔진, 도커 데몬 올라간 다음에 외부하고 통신이 가능해야지 외부에 있는 도커 클라이언트하고 대화를 나눌 거 아니야. 그래서 프로그램상으로는 그냥 저렇게 추상적으로 써 있는데 굳이 5가지다라고 열심히 연불 외우듯이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우리가 2대의 컴퓨터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컴퓨터에서 열심히 실행을 하겠죠. 도커, 헬로, 월드 할 텐데 우리는 이때 이미 얘기를 했어. 도커 데스크탑은 프로그램 하나를 설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즉 데몬이 구분이 돼 있다. RESTful API, 즉 HTTP와 JSON 타입으로 주고받는 방식의 이거 클라이언트인 도커 데스크탑 V와 도커 데스크탑 CLI를 가지고 이 컴퓨터 안에 있는 도커 데몬, 도커 엔진과 대화를 나눴는데 CLI로 원격지의 데몬하고 대화를 나눈들 무슨 상관이겠느냐? RESTful API라고 하는 게 원래 원격지에 있는 웹 서버에 접속하는 웹 브라우저의 통신인데 따라서 우리는 2대의 컴퓨터가 있을 때 각자 쓰게 되는데 지금 이후로 다른 컴퓨터의 도커 엔진, 즉 서버가 동작한다면 내 컴퓨터에서는 CLI만 실행하는 거고 CLI로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도커 데몬에 접속하는 게 아니고 원격에 있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른 컴퓨터의 도커 데몬에 접속을 할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를 확보해야 되고 물리머신이 되든 버추얼 머신이 되든 운영체제를 설치해야 되고 필요한 툴을 설치해야 되고 여기다가 도커 엔진 설치해야 되고 원격 접속이 가능하기 위해서 손들어 보라 그랬을 때 4명만 손들었던 SSH 서버와 클라이언트 기능들도 설치해야 되는 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다시 보지만 도커 데몬으로 만든 애들 위에는 도커 머신으로 만든 애들 위해서는 도커 데몬까지 다 쌓아지는 거고 우리는 얘네들을 내 노트북에 있는 도커 CLI로 원격 제어함과 동시에 다음 시간에 묶는 작업을 할 거예요. 묶는 건 다음 시간이고 2대 이상 확보하기야. 오늘 수업의 목적은 2대, 2대. 그래서 보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노트북에서는 CLI가 열심히 동작을 하는 거고 도커 머신 CLI라고 얘기하기보다 도커 CLI가 동작을 해서 원격지에 있는 도커 데몬을 RESTful API로 제어할 겁니다. 따라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세 개의 접근 방식이 있어요. 세 개의 접근 방식. 첫째, 도커 머신에 성공한다. 근데 윈도우즈만 써 있는 건 항상 이게 등락이 있어. 2024년 2학기에 윈도우즈만 도커 머신을 할 수 있는 제한 조건이 있었는데 풀렸어. 플러스 맥OS도 도커 머신 어프로치로 접근해서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커 머신 어프로치만 일단 설명하자고. 왜 자중질환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 자료는 2022년 1학기 때
난리가 나가지고 잠정 조치에 들어간 거니, 딱 예쁜 화면을 띄워놓고 이대로 하면 돼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첫째, 도커 사이트에서 2021년 말에 도커 머신을 삭제하는 일이 일단 벌어졌고, 둘째, M1 프로세서가 등장했으며, 셋째, 윈도우즈 11이 나왔는데, 이게 2021년 말에 한 번에 벌어진 일인데, 문제. 공식 삭제된 거야 오픈소스 타고 들어가면은 어떻게든 찾았지 뭐. 그런데 윈도우즈 11이 되면서 WSL2 등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결론적으로 버추얼 박스가 윈도우즈 11에서 동작을 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밑줄을 쫙 그어버렸다는 것. 현재 윈도우즈 11에서 버추얼 박스가 동작을 해. 그러한 이유로 2022년도 1학기부터는 다시 도커 머신 더하기 2022학기가 아니구나. 2022년도 1학기가 아니고 2학기인가? 2023년도 거야. 시간 꽤 걸렸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11에서 버추얼박스가 동작을 하니 공식 삭제는 되었으나 아직 살아있는 도커 머신을 이용하여 윈도우즈 11에서 버추얼박스를 수행시키면 지난 학기까지 아무 문제 없이 대부분 통과를 했어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컴피규어하는 거에만 문제가 없다면 이게 조합 1이야. 그래서 2022년도 2학기 여기 써놨네. 결국은 버추얼박스하고 WSL2가 화해를 해서 2022년도 2학기 중간부터는 윈도우즈인 경우에 문제가 없어요. 윈도우즈 지난 학기까지 엄연히 WSL2도 있는데 버추얼박스까지 해서 디프리케이트드 되어 있는 도커 머신까지 성공한 사람들이 꽤나 많아. 실패는 가이드라인 본인이 읽어가지고 직접 해야 될 테니 거기서 에러를 겪겠지.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 M계열 프로세서가 등장하면서 버철박스하고 이별을 해버렸어요. 버철박스에서 M계열 프로세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저 망할 놈의 버철박스를 맥OS에서 사용 못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요거는 지난 학기 끝날 때 겨울방학 초반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으니 여러분들이 있는 2025학년도 2학기, 1학기 버철박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최근까지도 그 그레이스풀리 어나운스 이러면서 M 프로세서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교수님은 안 해봤는데 공식적으로 버철박스가 맥OS에서 돌아가도록 됐으니 맥OS도 M 프로세서라면 행복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구형을 쓰는 사람, 윈도우즈 10이나 인텔 맥이면 아싸리 문제가 없어. 아싸리. 따라서 지금 얘기했었던 이런 사항들이 벌어졌어요. 결론적으로 1안에 해당하는 도커 머신이 요번 학기 기준으로 맥OS던 M, 윈도우즈던 11, 버추얼박스를 사용하여 디프리케이트 되어 있는 도커 머신을 돌리는데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게 드러났으니까 여기에 성공하기 바랍니다. 이거 기준으로 설명을 일단 이어가니 뭐 뒤에 많지? 별일이 많았어. 항상 이 수업은 언젠가 무엇이 발생해. 도커 머신이라는 명령도 심플해요. 도커 머신이야. 대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념하고 오래된 명령이라는 거죠. 2019년부터 수정된 적이 없어요. 보는 것과 같이 설치하고 나서 헬프 하면 헬프 명령, 버전도 나오고, 도커머신 LS, 이미지를 보여줘. 몇 개 이미지가 있나, 컨테이너가 몇 개인지 보여줘. 도커머신으로 만든 머신이 몇 개인지 보여줘. 버추얼박스를 사용을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버추얼박스로 만든 도커머신이 몇 개인지 보여줘요.
설치만 성공적으로 한다면 아주 심플해. 명령줄 하나, 도커 머신이나 myVM1이라는 이름으로 머신을, 무슨 머신을? 도커 머신을 생성해줘. 끝! 그러면 한 방에 아래 같은 일이 막 벌어져. 어, 이만큼이 벌어져. 여기 보면 나오잖아. 나는 버추얼박스 VM을 만들고 있어. 손도로 보라 그랬던 C큐어 쉘에 대한 키도 만들고 있고, 버추얼 머신을 일단 실행하고 있어. 네트워크도 만들어. IP도 세팅해야지. 기타 등등 해서 여기 부트투 도커. 운영체제 이름이 부트투 도커예요. 도커를 실행할 정도로만 만들어져 있는 매우 작은 OS. 아래로 내려가면 로컬 머신을 만들어 어쩌고 저쩌고 해. 야호 시작하다 끝. 나는 시작했어. 버추얼 머신을 만들고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필요한 도구를 설치한 후 도커 엔진을 쌓고 SSH로 대두되는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까지 끝내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아래에 도커 머신 LS 그러면 MyVM1이 버추얼박스로 만들어서 실행 중이며 접속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은 컨트롤 가능해. 도커 버전은 이거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추얼박스가 안 뜨면 버추얼박스가 안 뜰 수 있다니요. 케바케지 뭐. 본인의 노트북에서 하이퍼바이저를 켜가지고 결국 WSL2까지는 대부분 실행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하이퍼바이저라고 얘기를 했어. WSL2가 아닐 때 윈도우즈에서 우리가 도커 수업할 때 가장 애를 먹었던 게 이 하이퍼바이저라는 이름이 벌써 튀어나오게 되는 거였는데 버추얼 박스가 안 되면 다른 드라이버를 써야 돼요. 우리는 드라이버로 버추얼 박스를 쓴 거고 도커 머신의 사이트 쭉 읽어보면 하이퍼바이저로 해야 되는 경우는 이러하다. 이때는 윈도우즈 11의 이 컨피규어는 꺼야 돼, 켜야 돼. 결론적으로 버추얼 박스에 성공하길 바래. 안 되면 드라이버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파이팅을 외쳐줄게. 하나의 명령으로 결국은 도커 엔진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고 원격 접속이 가능한 도커 머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버추얼 박스 창에 들어가면 딱 떠 있어. MVVM은 리눅스 64비트로 되어 있다. 부트투 도커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다. 라고 딱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실행 중이다. 결국은 이렇게 딱 뜨고 결국은 이후에 있는 도커 머신이 명령이 먹히면 한숨 쉬어도 되는 거야. 본인은 쉽게 갈 수 있어. 무슨 명령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보는 것과 같이 버추얼 머신이 뜨여져 있는 버추얼 박스에서 통상 요즘은 버추얼 머신을 이렇게 꾹꾹 누르거나 버추얼 머신의 터미널을 열어달라 그러면 이렇게 열려요. 이게 우리가 설치해서 실행이 되고 있는 버추얼 머신은 아니야. 부트투 도코라는 애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는 것처럼 터미널 명령도 줄 수 있고 따라서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로 원격 접속이 가능한 기타 등들도 다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 도커 D, 도커 데몬도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들었네. 뭘 할 거야? 항상 수업은 컨테이너를 만들었으면 실행하고 죽이고 지우고 멈추게 하는 명령 스탑. 그 다음에 도커 머신의 이름. 스탑 시킨 거를 다시 재구동할 거면 스타트. 스탑 시킨 다음에 지워버릴 거면 RM. 그래서 아래쪽을 보면 도커 머신 LS를 했을 때 myVM1이 있었어요. 스탑 시킨 게 나와. 리무브 했더니 결국은 경고가 뜨고 지웠습니다. 정말 지워졌나 확인하니까 지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성공만 한다면 참 편한 거야. 다시 도커머신 만드는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도커머신 크리에이트 드라이버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디폴트로 이름 바꿨고, 너 IP 어드레스가 보고 싶어. 도커 머신들의 IP 어드레스는 이러합니다. 192.168.99. 버전도 좀 알려줘. 도커 머신의 버전은 이러해요. 기본 명령어들. 자, 도커 머신이 어떻게 생겨먹은 나 인스펙트 구경하고 싶어. 컨테이너 때에도 이미지 때에도 인스펙터들이 있었죠. 들어가면 IP 어드레스, 원격 접속을 얘기하는 SSH와 관련돼 가지고 사용자 아이디, 포트 번호, 키 패스. 그리고 우리가 이 짓을 왜 했느냐? 다음 시간에 도커 수험을 할 거예요. 도커들을 수험, 떼거지로 동작시키는 걸 할 테니 수험과 관련된 준비 사항들. CPU는 1개요, 메모리는 1기가고, 디스크는 20기가고, 쭉쭉 나온 거 볼 수 있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쭉 있어요. 뭐 DNS도 나오고 있네. 이만큼이 더 오른쪽에 왕창 등장하는 거를 볼 수가 있으니 이게 인스펙이에요. 간단하게 버추얼 머신을 디폴트 모드로 만들어가지고 쓰기만 하는데 본인이 원하면 다양한 걸로 할 수 있으니 결국 뭐야? 개발자들이 그리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물리적인 버추얼 머신을 가져다가 설치하고 구성하는 것조차도 힘이 드니까 아유 빨리 그냥 기능 테스트 정도 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지? 그래 버추얼 머신 위에서 하면 되지. 우리 몇 명이 어깨동무하고 손으로 해야 될 그 많은 작업들을 명령 하나로 퉁치자. 그래서 도커머신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왜 없어졌느냐? 지금은 일단 도커 데스크탑이라는 것 자체가 개발 도구로서 입지를 가지고 있지,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쪽에 입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즉 두 개 이상으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거를 더 이상 도커를 안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도커 데스크탑하고 얼터너티브라고 얘기한 한맨이 있었는데, POD맨. 큰 차이가 있어. 도커 데스크탑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한맨은 서버가 없어요. 서버리스야. 서버리스라고 얘기를 해요. 중앙 통제자가 없어. 판맨은. 판맨은. 따라서 여기는 열심히 서버 엔진을 설치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아싸리 그게 없기도 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상 도커 머신이 굳이 써야 될까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도커를 사용을 해서 컨테이너를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많아졌고 본인이 뭐 운영팀이 아니라 그러면 2대 이상에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꾸준하게 도커 머신을 계속 쓰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조차도 2024년, 2025년 네이버 블로그에서, 요즘 네이버 블로그 거의 안 찾아. 근데 네이버에 나온다는 건 어린이 여러분도 안다는 거니까. 네이버 블로그에만 들어가서 도커 머신 치면 여전히 꾸준하게 글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지. 결국은 도커 데몬, 도커 엔진을 하나 더 띄우는 게 목적의 끝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 짓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 노트북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통해 원격지에 있는 데몬이나 엔진을 제어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명령, 도커 머신 SSH 뒤에다가 내가 만든 머신의 아이디와 그 머신에서 수행할 명령. 잡투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거예요. 아래 예시를 써놨으니 내 컴퓨터에서 도커의 버전을 보는 행위는 도커 버전. 원격지에 만들어진 도커 머신의 버전을 알고 싶을 때 내려야 되는 명령은 바뀌지 않아. 도커 버전이야. 그러면 앞쪽에서 만들었을 때 버추얼 머신으로 만든 도커 머신이 두 타입이 있었죠. myVM1과 두 번째 디폴트. 디폴트에 대해서 너는 도커 버전이 뭐야? 라고 묻고 싶어? 시작은 도커 머신, 라지 명령 SSH, 그 다음 디폴트 도커 버전입니다. 그러면 손 들어봐 라고 얘기했었던 SSH가 뭔지 알아야겠지. 너 왜 죽어버렸어?
우리가 통상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이 프로그램, 사실은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을 때에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 윈도우즈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얘가 실제로 실행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들, 명령을 받아서 사용자의 명령을 손으로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통상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 많이 봤어. 어휴, 졸다가 깜짝 놀란 거야? 아이고야. 우분투는 터미널을 열었을 때 실행되는 프로그램, 바시, 쉘. 통상은 그냥 바시야. BASH인데 SH가 쉘이거든. 애쉬도 있었고, 그죠? 이런 프로그램 접속해가지고 콘솔 창으로 입력을 줘가지고 결과를 받아오는 이 프로그램들의 이름이 통상 쉘이에요, 쉘. 그런데 지금은 이 컴퓨터 안에서 이 컴퓨터의 커널에게 명령을 주고 결과를 가져오는데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 내가 접속을 해서 명령을 치며 원격지의 서버에게 전달이 되어 결과를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거. 쉘이야. 마찬가지로. 근데 문제는 보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짓거리를 하면 중간에 있는 애들이 다 까볼 거니까 특정 사용자만이 들어올 수 있으며 주고받는 정보가 대부분 암호화되는 의미에서 쉘 앞에다가 S가 하나 더 붙여서 시큐어 쉘이에요. 시큐어 쉘이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터미널 프로그램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한다. 특정 사용자만이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권한 설정이 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 필요시 거의 대부분 암호화를 한다. 뒤집어서 서버에 이 사용자는 Secure Shell 가능. 이 사용자가 접속하는 포트는 이쪽을 권고함. 이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했을 때 주고받는 쉘 정보는 이렇게 암호화함을 서버에 컨피규어 해야 되고 그 컨피규어한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하게 돼요. 통상 여러분들은 원격 접속 프로그램으로 윈도우 데스크탑에서 하는 것들을 쓰는데 걔 이름은 RDP야. RDP. 그 다음에 맥에서 맥 서버나 리눅스 서버에 접속을 할 때에는 통상 VNC 프로그램을 쓰는데 말 그대로 VNC야. 얘네들이 뭐냐? 똑같아요. 얘네들이 똑같다는 거. 사용자에는 화면만 띄우고 마우스, 키보드, 입출력은 모두 다 서버로 보내요. 서버가 처리하고 나서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그 화면을 보내는데 결국은 서버에서 생성돼서 나한테 날라오는 게 이미지잖아. RDP. 초당 예를 들어서 1920에 1800 픽셀만큼을 계속 보내는 거야. 네트워크화가 얼마나 커. 이러한 이유로 서버에 원격 접속을 해가지고 방금 얘기했었던 RDP나 VNC로 제어하는 행위는 안 해요. 통상 터미널을 하거나 아니면 웹브라우저 혹은 별도의 앱을 통해서 접근 제어 가능하도록 서버 안에 그러한 앱과 웹에 대한 서버 기능을 추가로 제작을 합니다. 이게 시큐어 쉘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강의 노트에 관심이 있는 자 리딩 아티클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으니 시큐어 쉘이야. 교수님이 봤을 때 제일 괜찮은 secureshell.com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렇게 써놨으니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방금 얘기했었던 것과 같은 동작들을 해요. 아무리 세월이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더라도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원시적으로 타이핑을 해가며 이런 식으로 시커먼 화면으로 보완이 되는 통신을 하는 행위는 없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확언할 수 있는 이유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중반까지 여전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없어지지는 않아. 앱이나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한다는 거는 많이 쓰는 명령어들에서 앱이나 웹브라우저의 UI를 생성해 주는 거지. 결국은 UI에서 해당하지 않는 명령을 치려면 터미널을 열 수밖에 없어요. 시커먼 이 화면은. 따라서 이게 SSH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4명 정도 손들었는데
서버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서버를 구축해야 돼. 더불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SSH로 원격 접속하는 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SSH 안 하면 아주 원시적인 해양 행위를 해야 될 테니 수업 안에서 얘기하도록 하죠, 그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명을 했었던 시작이 도커 머신. 그리고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야? 이 SSH의 명령. 그래, 아주 그냥 나이브하잖아. 도커 머신이나 SSH를 이용하여 디폴트에 있는 도커 데몬에게 전달해줘. 무엇을? 도커 버전을. 도커 버전을. 대놓고 얘기하잖아, 얘가 대놓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보고 되면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교수님이 그냥 해봐. 나는 안 해봤어. 라고 하기보다 다 이렇게 나도 해보고 쓴 거야. 도커 머신, SSH 디폴트, 도커 버전 하면 나는 도커 엔지니아 18.0.9 커뮤니티 버전이야. 고랭귀지는 고1114 이러고 나온 거 볼 수 있고 이거를 실행했을 때 로컬 컴퓨터는 도커 버전은 19.03.2였어요. 로컬이 19고 도커 머신이 18인 거를 볼 수가 있으니 다르죠. 자, 버전만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 위쪽에 있는 거는 도커런 비즈박스를 실행하는데 에코 홀로 월드라는 명령을 추가로 줬어요. 비즈박스. 이전 시간부터 우리가 유닉스 운영체제에 대한 설계 철학을 설명했고, 혹시라도 서버 쪽에 프로그램을 짠다면 유닉스 설계 철학에 좀 맞춰서 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했으며, 일례로 도커 한 칸 띄고 명령을 한다 그래서 이게 실행 프로그램이 하나가 계속 돌면서 조건문에 의해 도커 컨테이너면 스위치 케이스 돌려서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거 실행하고 이렇게 안 짤 거라고 얘기를 했죠. 왜? 유닉스 설계 철학은 모든 명령들이 다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기를 권장한다 그랬어요. 대신 하나의 프로그램에서의 결과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 이를 위해서 시어너의 메인 함수는 입력 파라미터를 받지. 사람이 쳐서 줄 수도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의 리턴 값이 그대로 그 프로그램의 메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나, 결국 여러분 중에 이제 우분투도 쓰고 알파인도 썼을 텐데, 알파인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야, 이런 명령까지 없다고? 너무, 어우,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개별 명령을 알파인 위에 올리는 행위, 즉 내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운영체제를 경량화된 거를 했는데 여기서 내가 진짜 유닉스 철학이 그거라 그래가지고 LS도 설치하고 CP도 설치하고 이게 맞아? 이런 고민에 빠졌고 그러지 말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합쳤어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비즈박스야. 비즈박스.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고 나면은 무슨 뭐 잭나이프, 스위스 아미 막 이런 그림 나오는데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다가 유닉스 철학학은 위배되지만 하나의 실행 파일 안에다가 대표적인 명령들을 다 때려 박았으니 지금 보고 있는 건 그냥 명령 하나 실행하면 뭐 하겠어. 부투투 도커에 거의 깔린 게 없어서 부투투 도커에 비지박스 설치한 거를 예시를 보여주고자 일단 로컬에서 위를 했고 아래에 도커 머신 SSH 디폴트에게 명령은 로컬에 주는 거하고 동일하게 하면 결국은 원격에 있는 컴퓨터에게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들을 해서 헬로 월드까지 설치됩니다. 실제로 내가 도커 머신으로 띄우고 있는 애 여기다가 지금 보게 되면은 도커 머신 SSH 디폴트로 해서 도커 런 엔진 액세서요. 앞쪽에서 도커 머신 IP로 도커 머신의 IP 어드레스를 획득할 수 있다 그랬으니 지금 4000번 포트로 열려 있다는 거니까 치면 내가 지금 이 컴퓨터에서 만든 버추얼 머신 위에 도커 머신 안으로 들어가서 엔진X에 접속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느꼈느냐? 아우, 앞에 계속 도커 머신 SSH 디폴트, 도커 머신 SSH 디폴트. 자꾸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통상 뭔가를 자꾸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될까? 이거를 다른 거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이제 자동화야. 결국 앞쪽에 있었던 명령을 끊임없이 친 거지, 뭐.
그래도 터미널에서 이렇게 화살표 위로 누르니까 위에 있는 명령 뜨고 막 컷앤 페스트 하고 그랬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명령이 추가됐어요. 도커머시나 내가 지금부터 치는 모든 명령을 디폴트에게 보내주도록 네가 환경 설정을 바꿨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로컬에 치는 이 명령이 궁극에 디폴트에게 가는 거야. 난 더 이상 도커머신 SSH 디폴트를 쓰고 싶지 않아. 이 명령을 딱 수행시키고 나면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 그러면 이렇게 쳐. 이거 도커머신 인바이로먼트 디폴트로 바꿔줄 테니 달러 사인 그거에 해당하는 값 이벨루에이션 네가 이제 이거 치면 나 준비가 됐어. 그대로 실행해 줄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위쪽을 보면 친절하게 도커머신 인바이로먼트 디폴트를 쳤을 때 뭐가 바뀔지가 나와요. 보면은 익스포트로 되어 있는 4개의 명령이 있어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 호스트, 인증값, 도커머신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나는 이거를 확인한 후 동의한다면 결국은 이벨루에이션 해가지고 이 값을 현재의 터미널 프로그램의 환경 변수 변경으로 주는 거고 그냥 심플한 거야. 이 터미널에 있는 운영체제 환경 변수에다 줘서 지금부터의 명령은 저 환경 변수 4개 바꾸면 여기 있는 도커 호스트 쟤한테 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 이 IP 어드레스가 192.168.99.100에 TCP로 붙어가지고 2576번 포트에 붙으면 도커 데몬이야. 걔한테 보내.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도커 머신 ls, 컨테이너 ls 이런 걸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결국은 여기서 도커 머신 인바이러먼트로 확인한 후 이벨루에이션을 했어요. 자, 그러면 위쪽은 여전히 로컬이고 아래쪽은 바뀐 거겠지. 위쪽으로 올라가서 도커 컨테이너 ls 한 거 결과를 보면 로컬 컴퓨터에서 실행한 컨테이너는 없어요. 자, 그러면 환경 변수를 바꾸고 나서 도커 컨테이너 ALS를 하면 앞쪽에 실행을 했었던 엔진엑스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이러다 보면 내가 헷갈리잖아. 내가 지금 로컬에 있는 거야. 머신에 있는 거야. 그 경우에는 도커 머신 LS를 하면 머신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 액티브에 아스테리카가 들어가니 그 전에는 도커 머신 LS를 이전에 했을 때에는 여기 액티브가 디폴트가 대시로 되어 있어요. 아스테리카로 액티브가 변해 있다는 것. 얘가 지금 내가 치는 명령을 수행하는 애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헷갈리면 도커 머신 LS를 해서 머신들의 네임이 뜰 텐데 액티브 필드에서 아스테리카가 있는지 아스테리카가 아무도 없네? 그럼 현재 내가 로컬 머신에 명령을 주고 있는 거고 액티브가 아스테리카인 놈이 있네? 그 도커 머신에다가 명령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이벨루에이션을 보여준 거고 자, 도커 머신 인바이러먼트인데 대시 U on 하는 형태로 이벨루에이션 명령을 주면 다시 명령은 모두 다 이 컴퓨터에게 전달이 되도록 되니 여기 있는 것처럼 도커 머신 LS를 하면 액티브가 더 이상 디폴트 도커 머신에서 아스테리카가 아닌 대시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도커 머신 결국은 디프리케이티드 되었지만 코드는 살아있으며 지난 학기까지 분명히 윈도우즈 11에서 버추얼박스 혹은 윈도우즈 10에서 버추얼박스로 하는 경우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었고 인텔에서 맥OS고 쓰고 버추얼박스로 한 경우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인텔이 아닌 M에서 결국은 버추얼박스가 안 돌아가지는지라 맥OS의 최신 노트북 소유자들이 애를 먹었는데 사기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오라클 버처박스 들어가면 여기 나오잖아. Additionally for macOS ARM. 잘 봐야 돼. 7.1을 깔아야 된다는 거야.
7.1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말아야지. 7.1을 안 깔고 7.0을 까면 M1에서 안 돌아가. 근데 나는 대부분 다 돌려본 다음에 해봐라고 하는데 이 챕터는 너무 그지 같아서 안 해봤어. 일단 교수님이 윈도우즈 노트북으로 갈아타고 난 다음에는 뭔가 많이 귀찮아하겠어. 따라서 M에서 버추얼 박스를 설치해서 도커 머신이 된 건 나는 안 해봤고, 누구들도 처음인지라 학생 중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어. 버추얼 박스의 땡땡 버전하고 도커 머신의 땡땡 버전을 섞었더니 설치된 사례가 한 명 있었다. 걔를 제외하고 본 적은 없는데, 뭐 M 프로세스에서 성공하는 사례가 나오길 바래요. 이것이 만약 실패한다면 귀찮을 거야. 왜? 이게 도커머신 사이트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링크가 원래였어. 타고 들어가면 deprecated and retired. 오, 쭉 바뀌었는데? 지난 학기에는 404 뜨고 없어 이 자식아 뭐 이랬는데 지금은 여기 뜨네. 도커머신 사라졌다. 도커 툴박스 사라졌다. 이 나오네. 여기 사라졌다. 라고 나온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래 링크를 한 거야. 400선 아바운드는 이거 URL 때문에 그렇고 도커 머신 여기 보면 나오죠. 2021년 9월 26일 리드온리 모드로 전환을 했다. 누가? 오너가, 도커가. 하지만 코드는 지우지 않아요. 코드는 지우지 않아. 아래쪽을 내려가면 여전히 좋아요 많이 누르고 있고 컨트리뷰터가 329명까지 갔었던 굉장히 좋았던 프로그램이에요. 언어인 경우엔 고랭귀지 93%, 쉘 스크립트 5.5%였고 도커 머신 그래서 나오지. 이 머신 프로그램은 네가 도커 호스트를 네 컴퓨터에 만드는 거야. 혹은 클라우드에 만드는 거야. 혹은 네가 데이터 센터 안에도 만들 수 있어. 뭐를 도커 호스트를. 이건 서버를 만들어주고 도커도 인스톨할 거야. 그리고 외부에 있는 도커 CLI가 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설정해 줄 거야. 라고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있고 수업 시간에 읊었던 많은 명령어들을 설명하죠. 여기 보게 되면은 드라이버에 우리는 버추얼 박스를 썼지만 여기 디지털 오션이라고 되어 있으니 저 드라이버를 교체하면 버추얼 박스면 이 컴퓨터의 버추얼 박스고 디지털 오션은 저 구글 같은 클라우드 회사야. 구글의 디지털 오션 클라우드로 가서 거기서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으니 플러그인이 많이 돼 있어요. 드라이버 플러그인. 찾아보면 이것저것 있어. 그 다음에 기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들이 나오고 인스톨 쭉 가서 이제 살펴보면 여기에 인스톨레이션이 나오죠. OSX는 이렇게 해, 리눅스는 뭐 이렇게 해, 윈도우즈는 기트바시 가지고 이렇게 해. 기트바시는 써봤나? 음, 이번 기회에 써봐. 자, 이게 이제 디프리케이트 되어 있지만 정보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도커머신이야. 도커머신. 실패하면 실패하면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도커 수험을 못 해. 실패하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야. 도커머신 없이 VM만으로 하거나 도커머신 없이 리얼머신으로 하는 거지. 뭐 그냥 심플해. 버추얼 머신을 스스로 직접 생성한다. 버추얼 머신 위에 운영체제를 직접 설치한다. 대부분 리눅스일 거 아니야? 야, 이제 뭐 도커머신에 실패하면 그날이 왔네. 버추얼 머신 위에 리눅스 위에 도커 엔진을 직접 설치한다. SSH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버추얼 머신에다가 SSH 서버 컨피규레이션을 한다. 그리고 무슨 원격. 화면 있으면 왼쪽에 터미널, 오른쪽에 버추얼 머신이 실행이 돼서 만들어진 버추얼 머신 화면. 그래서 왼쪽 터미널에서 오른쪽에 있는 버추얼 머신으로 원격 접속한다. 이게 SSH야. 힘들어?
그러면 버추얼 머신을 만들고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도커 엔진까지만 설치한 후 SS 업체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쪽 화면 마우스 눌러가지고 클라이언트 명령 수행시키고 서버 쪽으로 실행하려고 그러면 마우스로 꾹 눌러서 하는 거지. 바보 같아? 아래보단 낫지 않아? 이게 1, 2, 2-1, 2-2야. 3. 나는 버추얼 머신도 모르겠다. 그래. 그럼 컴퓨터 한 대를 더 써. 다시 할게. 거의 주문 외우듯이 하고 있지 않니? 클라우드는 AI는 무슨 개떡 같은 이런 것부터 해야지. 처음부터 다시 별도의 컴퓨터를 구하세요. 운영체제를 설치하세요. 필요한 도구 설치하시고 거기다가 도커 엔진, 도커 데스크탑을 리눅스용으로 설치한 거야. 그리고 유무선 공유기에 설치해가지고 뭐 크롬 브라우저 띄워가지고 접속 잘 되는지 확인했으면 그러면 이제 두 대가 된 거지. 그지? 한 발 더 나가서 SH 서버를 설치할 수 있다면 최소한 이 컴퓨터에서 설치 시 필요했었던 키보드와 마우스와 모니터는 이제 떼도 되겠네. 안 그러면 무슨 짓을 해야 돼? SSH를 못하면. 야, 이쪽 컴퓨터 풀세트.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이쪽에 노트북. 이러다가 저러다가 이러다가 저러다가 바보짓 하는 것 같아? 그래, 바보짓 같으면 위쪽에 수렴하세요. 최소한 도커머신에 성공을 하던 최소한 버추얼 머신에다가 직접 설치했으나 SSH까지는 설치하는 거 가야지 그래도 좀 우아하지 않겠어? 어디 가서 데모를 할 때에도 본인 컴퓨터만으로 할 수 있고 마우스로 컴퓨터 바꾸는 거 봐줄 수 있어. 그 정도는. SSH가 또 해보면 지저분해. 교수님도 처음에 이렇게 부주의해서 주의력이 좀 없는 편이거든? 그래서 그냥 쓱 긁고 했다가 실패. 어? 쓱 실패. 쓱 실패? AX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성공. 이게 좀 까칠해. 좀 까칠하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다음 수업, 우린 도커 수업을 해요. 수업, 떼거지야. 도커를 가지고 두 대 이상의 컴퓨터를 묶어요. 이 프로그램이 도커 수험이야. 그리고 그 위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하면 도커 수험이 알아서 로드 밸런싱을 해가지고 실행시킬 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두 대가 필요해. 두 대를 확보 못하면 꽝이야. 쿠버네티스 두 대 이상의 컴퓨터를 당연히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따라서 실패하면 쿠버네티스를 했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민망한 상황에 들어가는 거야. 쿠버네티스를 컴퓨터 한 대에서 돌렸다 그러면 상대방이 웃어. 포르쉐를 샀는데 시속 50km 이상으로 밟아본 적이 없어. 그럼 뭘 하는 거야? 따라서 복잡한 상황들이 약간 벌어질 것 같은데 잘 통과해 보도록 합시다.